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북퍼럼 톡스. 네, 박수 쳐주시려면 확실하게 쳐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북퍼럼 톡스 진행을 맡은 교육을 축제로 만드는 에듀 크리에이터 이혜숙입니다. 바깥 날씨 많이 추웠나요? 네, 오늘 추운 날씨에 맞게 아주 따끈따끈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오늘 나와주실 강연자의 직업은 큐 그레이더이십니다. 여러분 큐 그레이더라는 직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와인에는 와인 소믈리에가 있듯이 커피에는 큐 그레이더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커피의 원두에다가 그레이드를 매기는 직업을 가지신 분을 말합니다. 자, 이 큐 그레이더이신 커피 샤이가이 권선진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은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요. 그대와 나누고 싶은 15가지 커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커피만큼 따끈따끈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북퍼럼 톡스 발표를 맡은 커피를 감별하는 남자 권성진입니다. 감별사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병아리가 떠오르죠. 저는 병아리는 감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커피만 감별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그대와 나누고 싶은 15가지 커피 이야기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간단히 저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스턴트 커피 회사 맥으로 시작하는 커피 혹시 아시죠? 예, 그 회사에서 12년간 커피를 팔다가 이제 원두커피를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일은 여러분들 식당에 가시면 그 버튼 누르면 내려오는 커피 아시죠? 네, 그 커피를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각종 서울 시내 식당을 다니면서 그 시장 조사를 하고 커피를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해왔었는데 우연히 이제 근무를 하다가 모 카페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카페 들어가서 커피를 한 잔 딱 마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제가 12년 동안 마셔온 커피와 전혀 다른 커피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다니던 회사 잘못 다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커피는 뭔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커피가 다른 커피가 새로운 커피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원두 커피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커피를 들여오죠. 수입을 해서. 그 다음에 로스터의 손에 가서 맛있게 커피가 볶아지고요. 그 다음에 바리스타가 맛있게 음료를 제조해서 우리는 한 잔의 커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커피는 어떻죠? 그냥 공장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찍어낸 커피, 이런 커피들을 우리가 계속 마셔왔는데 그때 그 한 잔의 커피가 저의 오늘의 그 직업을 바꾸기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제가 원두커피와 함께 지금 하고 있고요. 4년 만에 커피를 감별하는 전문 큐그레이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일 50년간 앞으로 살 수 있다면 커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숫자가 20, 100, 80이 보입니다. 자,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20살에 커피를 만나게 됩니다. 빠른 사람은 더 일찍 만날 수도 있겠지만 약 한 20살에 우리가 커피를 만나서 만약에 저희가 100살까지 산다면 약 80년간 커피를 마시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커피가 과연 우리 그 건강에 정말 좋고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커피냐 이런 것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평생 80년 동안 우리가 마셔야 할 커피라면 정말 우리에게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커피는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 다음으로 많이 거래량이 많은 품목이죠. 그 다음에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마실 수 있는 치료제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커피가요. 근데 그러면 커피가 치료제로 사용했다고 하면 뭔가 기능이 좋은, 우리 몸속에 좋은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래 생각이 되죠. 그래서 커피 속에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와인의 3배, 녹차의 9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분의 좀 대표적인 효과를 성분별 효과를 좀 보게 되면 카페인의 성분은 각성 효과, 폴리페놀의 성분은 항산화 효과, 그 다음에 클로로겐산은 항암 효과, 카페스톨은 신생혈관 생성 억제 효과,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신 여성은 자궁 내막암 발생 비율을 22% 감소시켰고요. 하루 4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 사람에게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커피 믹스 지방 함량이 돼지고기 삼겹살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되는 포화지방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건강에 안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죠. 다음에 크리머가 이제 커피 믹스 들어있는 크리머가 문제인데요. 그 크리머에는 물엿, 기름, 보존제, 유화제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서 체내에 들어왔을 때 유해균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크리머가 나쁜 물질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논란이 됐던 카제인 나트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제인은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로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물과 기름을 잘 섞게 하기 위해서는 이 카제인에다가 나트륨, 즉 소금을 갖다 붙여가지고 일종의 유화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탔을 때 커피 믹스가 잘 내려오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 물질인데, 과연 그러면 이 물질이 유해하냐, 무해하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건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에게 안 좋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믹스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약 3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설탕이 과하게 우리가 복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크리머의 문제, 또한 칼로리가 높은 문제, 이 3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당 섭취량의 그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약 2년 사이에 23%라는 굉장한 수치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당을 많이 섭취해요. 주범이 뭐냐면 커피에 있는 설탕과 시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 인스턴트 커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이 77%가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두는 이제 급격히 돌아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스턴트 커피를 대부분 마시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카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면 성인은 400ml 이하, 그 다음에 임산부는 300mg 이하, 청소년은 킬로그램당 2.5mg 이하,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에너지 음료라든가 각종 그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어요.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계산하고 마시지 않으면 카페인이 과잉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이 이제 과잉이 되면 약간의 어떤 다른 그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커피 전문점에 가서 약 하루에 한 3잔, 커피 3잔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3잔이 넘어가게 되면 카페인의 과잉으로 인해서 약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 커피, 그 커피 믹스 아시죠? 커피 믹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8봉인데 여기서 카페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탕과 크리머. 그의 어마어마한 양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시게 되는, 제 배를 한번 이런 이 커피 많이 마셔서 이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좀 넘어가고요. 하여튼 그래서 음료별 카페인의 함유량을 이렇게 보시면 뭐 콜라에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 녹차, 뭐 홍차, 예,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잘 따져서 저희가 건강을 잘 생각을 하면서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예, 뭐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부작용이 있다. 이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루 2-3잔의 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부작용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커피의 제3의 물결인데요.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이 있습니다. 제1의 물결은 1930년부터 60년대까지 사이를 말하는데요. 이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커피가 너무 과잉 생산이 된 거예요. 굉장히 과잉 생산이 돼서 브라질 대통령이 다국적 기업 네슬레 사장을 불렀어요. 사장 불러서 야 이거 과잉 생산인데 이거 어떻게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네슬레나 글로벌 기업 그 식품회사에서 야 이거를 가루를 만들어서 인스턴트화 해보자. 그렇게 만든 게 인스턴트 커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트 커피 개발이 되면서 제일 주요적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쓰여졌죠? 이 인스턴트 커피가 전쟁에 쓰였어요. 예,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한테 주머니 넣어서 먹어라 해서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인스턴트 커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결은 스타벅스가 큰 에스프레소 문화를 만들면서 전 세계로 퍼뜨린 이런 이제 문화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 체제에 의한 어떤 대자본에 의한 이러한 그 문화를 정착시킨 게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제3의 물결이 불고 있는 부분은 농부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부들에게 과연 그러면 그게 정당한 그 노력의 대가가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착하게 소비를 하자 이러한 업계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떤 지속 가능성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철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물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커피를 마시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좋은 향미의 커피를 잘 골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간편하게 추출할 수 있는 도구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그 또 선택된 도구를 가지고 적절하게 잘 추출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맛있는 커피를 내가 스스로 찾아서 마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산지별, 농장별. 자, 사과가 대구에 있는 사과와 청주에서 나는 사과와 또 각 지역별로 맛이 다르듯이 커피도 각각의 농장, 그 다음에 산지, 지역별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고도별로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커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마시게 되면 훨씬 부드러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친구들, 그 다음에 오늘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즐기는 것이 커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생부가 인터뷰 기사가 난 게 있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잡스가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커피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 기사를 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잡스가 생부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소원했던 친구 또 거래처와의 관계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커피는 소통의 도구죠. 또 굉장히 관계를 매끄럽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커피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 100, 80, 20살에 만나서 100살까지 80년간 커피를 마셔야 되는 게 우리들의 현재 놓여진 상황이라면
당신들은 어떠한 커피,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이러한 행복감을 같이 나누면서 커피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권성진 선생님은 작년에도 재능 기부로 커피 핸드드립이라든지 커피에 대한 상식을 전하는데 20시간 정도를 사용하셨고요. 올해도 40시간 정도를 지금 잡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6명 정도 이상이 모이시는 분에는 가서 무료로 커피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패친 강의에 대한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Q&A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요. 커피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어디서 커피를 마시면 제일 맛있게 마시나요? 추천 커피숍 마이크 있으시죠? 1, 2, 3. 1, 2, 3요. 제가 많은 카페들과 많은 로스터들을 알고 있는데요. 세 개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뭐하고, 제가 그 리스트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요청을 하시면 맛있는 카페, 서울 지역의 맛있는 카페 100개를 제가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네? 그거 올려도 됩니까? 그런 거?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경기도가 아니고 전국. 예, 전국적으로. 네, 시간 타이머가 다 됐다는 거 정확하게 선생님이 정말 정확하게 끝내주셨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커피 마시면서 네. 생계는 잘 유지되세요? 어떻게 유지되세요? 생계는 사실 5년 전에 12년 동안 제가 커피 그 회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회사를 그만두면서는 약간의 영향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커피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커피를 정말 더 알아보겠다. 그래서 조금 아내한테 좀 욕은 먹었습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상상이 가시죠? 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